지금은 좀 불안 심리가 과도한 데 따른 또 하나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가 극도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정치가 조금은 과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PER은 삼성전자는 9배 초반으로 왔고 하이닉스도 4.5배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는 밸류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니까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가정하기도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반도체는 고 PE에 서서 저 PE에 맞아요. 팔라고 네, 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가져오신 이슈를 보니까 코스피 2650선을 주목하는 이유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그럼 오늘 코스피가 어느 정도에 마감이 된다 보니까 2631.68에 네.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2650에 왜 주목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번에 개파락의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40일, 50일 이동평균선들이 다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극복하게 된다면 2700선까지 갈 수 있다. 네. 열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2800, 2900, 3000 가느냐 좀 봐야 되긴 하겠죠. 그리고 만에 하나 저희가 뭐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2650 저항을 못 뚫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좀 조정받아도 한국은 좀 덜 빠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요 그림 하나 보시면은 지금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지표 제가 자주 보는 건데 회색이 단기 지표인데 이게 또 0.2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스크 온 시그널이 정점에 닿았다라는 얘기라서 멀지 않은 시점에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 주 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반등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 주말에 나오는 PC 물가는 코어 물가가 또 반등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다라고요. 그러면은 연준은 26년까지 2.9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은 내년 8, 9월에는 2.9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하는 상황에서 좀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 와중에 코스피는 미국 증시 좀 조정받는데 코스피는 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2600, 2650에서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챙겨 놓자. 그래서 만약 2700을 간다면 조금 현금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놔서 챙길 수 없으면요. 네? 이미 너무 손절을 할 수도 없이 왜냐하면 천참을.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이 13일 연속 네. 매도를 했고 네. 그리고 매도 금액도 너무 크잖아요. 네, 그리고 그쵸. 물리신 분들이 네. 여기서 팔아야 돼라고 고민할 수 있고 그거를 정확하게 물어보신 거라서 맞아요. 너무 제 얘기는 항상 저는 그래요. 네. 핵심적인 질문이라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은 내비둬야죠. 그러니까 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 이런 업종들은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잘 가는 애들을 따라가지 말자라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최근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 질문받는데 제약바이오 지금 들어가야 바이오 돼요? 많이 올랐죠? 네, 지금 들어가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쪽을 좀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좀 등락이 있다면은 저는 반도체를 더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코스피가 2600, 2650 올라올 때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일부 조선 기계 이런 업종들이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 쪽은 조금은 톤다운하고 지금 오히려 막 이렇게 눌려 있는 반도체를 좀 담아두는 게 조금은 안전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 2,700까지 간다, 2,700 넘는 그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좀 박스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그리고 만약에 2,650을 넘으려고 하다가 좀 꺾였다라고 하면은 좀 진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종목을 막 이렇게 쭉 업종이나 종목들을 쭉 보면은 지금 따라가지 말아야 될 업종이나 종목들이 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금융이나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은 지금 추세는 굉장히 단단한 건 맞는데 추세대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를 뚫고 간다라고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최근 핫했던 업종 종목들은 조금은 톤다운하고 지금 다들 안 된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반도체나 이런 쪽들은 오히려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쳐다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반도체를 갖고 오셨는데 반도체가 지금 어떠냐면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의 주가락은 상당히 큰데 네. 다른 비메모리나 AI 관련 반도체들은 사실 반등을 꽤 많이 했거든요. 네. 물론 고가보다는 미치지만 네. 그럼 이거를
미국의 반도체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메모리도 좋을 거라고 사는 게 부담일 수 있는 게 그쵸. 비메모리만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괜찮은 건가요? 어제 같은 날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전자가 별로 안 좋은데 네. 소부장만 됐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 괜찮은 거냐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최근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진짜 업황이 망가져서 나빠서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특히. 네. 네. 일단 요 그림 보시면은 이 그림이 뭐냐면 20일까지 수출이거든요. 컴퓨터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 100% 넘었고요. 이게 지난달에도 그랬고 이번 달에도 그랬고,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3개월 연속 50% 넘고 있고요. 그리고 무선통신기기도 지금 올라오는 그림이고. 핸드폰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저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그림 보시면 대만으로 수출 증가율이 지금 100%를 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기저효과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전월 대비로도 보면은 승용차가 좀 튀긴 했는데 반도체는 전월 대비 24%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도 26%. 이런 상황에서 무선통신기기도 전월 대비 뭐 20% 넘고요. 그래서 진짜로 업황이 망가지는 걸까? 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불안심리가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물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공포심리 정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 윈터 이즈 커밍 이후 또 다른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지난 리포트를 보시면은 그때 이후로 증시가 주가가 폭락한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나와서 한 2달인가 3달 있다 추세 반전했거든요. 그전에도 그랬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은 좀 불안 심리가 과도한 데 따른, 또 하나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가 극도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정치가 조금은 과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실적 방향성이 유효하다면 지금 가격대라면, 지금 PBR이 1배거든요. PR은 삼성전자는 9배 초반으로 왔고 하이닉스도 4.5배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는 뭐 여기서는 밸류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니까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가정하기도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지수가 예를 들어 2630인데 우리의 역사적 고점은 3300이고 올해 고점은 2900 정도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한 20% 넘게 빠져 있는 거고 네. 올해 고점은 마이너스 10%인데 네. 삼성전자는 고점에서 지금 9327 거의 30%가 맞습니다. 빠졌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30%가 빠진 게 네. 우리나라 지수를 앞으로 더 뺄 거라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PR이 낮다는 얘기는 네. 쌀크 산업 P가 낮다는 그렇죠. 얘기는 앞으로 이 주식이 더 안 된다는 신호로 보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 네, 대표적으로 제가 처음에 배운 네, 말이 네, 네. 반도체는 고 P에 사서 저 P에 맞아요. 팔라고 네, 그랬었는데 네, 네. 그렇게 본 분들은 지금 주식을 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국인이 현물을 지금 7월 12일부터 10조, 11조 넘게 무지하게 팔고 팔았어요. 있고, 네. 정신없이 팔고 있죠. 9월 한 달 동안 6조를 넘게 팔고 있으니까 7월 이후 지금까지 한 2달 정도라고 하는데 한 2달 동안 판 거의 절반을 지금 한 20일 동안 파는 거죠. 왜냐면 추석 연휴까지 네.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그림은 요 밑에 보시면 미국 외국인은 선물을 사고 있습니다. 네. 최근 4거래일 연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이게 반도체 급락이 그 반도체 하락이 지금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을 잘 지키면서 시장을 트레이딩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에 대한 생각이 나쁜 거라기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증폭됐고 그게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중첩된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실적 전망치 레벨 다운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왔고 또 하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 11일까지 외국인이 반도체를 22조 샀습니다. 네. 그때도 무지막지하게 산 네. 거죠. 그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정도로 보는 거지, 한국을 이제 정리하고 떠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물도 변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최근 4거래일 연속 사고 있거든요. 저는 선물 매매를 보면은 외국인이 반도체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한국 시장에 대한 걱정을 진짜로 확장해서 하고 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어서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반도체를 볼 때 뭐 비관이냐 낙관이냐 굳이 네. 따지자면 낙관 쪽으로 네, 보고 계신 것 낙관적으로 같은데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수는 좀 주시하셔야겠네요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디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까요? 걱정해야 될 거요. 네, 뭐 변수가 될 만한 것들,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은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중국이에요. 네. 중국이 돌지 못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 지준율이나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는 뭐 주담대 금리나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올해를 보면서 키가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네. 한국 증시가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잘 갈 텐데 경기도 괜찮고 금리 인하할 거고 근데 한국이 여기서 올라가려면 중국이 플러스를 해줘야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이 조금은 힘을 내주는 듯한 또는 변화를 하려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 원자재 담당하는 친구랑 재정 효과가 언제쯤 들어올까라는 것들을 추정을 해보면 4분기부터는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힘을 내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달러 약세가 일방적으로 미국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달러 약세라는 것 때문에 더 두드려 맞은 거잖아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 신흥국들이. 근데 여기에 유럽은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 유럽도 뭐 요즘 경기 부양이나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한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달러 약세 이유가 미국 경기 침체가 아닌 난 USA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경기 부양 정책이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부진했던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게 좀 딜레이 되긴 했지만 딜레이 되고 사람들을 너무 지치게 하게 만든 건 맞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은 긍정의 마인드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처음에는 그냥 올해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는 저 이코노미스트 원자리 담당하는 친구는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반기 3분기 중후반 때는 중국이 턴하면서 한국이 좀 올라가겠다라고 했는데 워낙 지연되고 아무 액션 안 취하는 것 같고 증시는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엇갈렸거든요. 매크로 보는 친구나 중국 담당자들은 안 좋은 것 같다. 저는 좋아질 것 같은데 조금 지켜보자. 원자재 담당하는 친구는 아니다. 간다. 이 뷰였는데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너무 쏠린 뷰가 있으면은 잘 안 되잖아요. 좀 엇갈렸던 뷰가 있어서 이제 정리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뷰면은 반도체는 좋고 그동안에 많이 오른 건 빠지는 거니까 그럼 지수는 오히려 박스권이 아니라 도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반도체가. 그렇죠. 워낙 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올랐잖아요. 또 올랐다고 하기에는 네, 바닥에서 뭐 하죠. 얼마나 오른 게 없죠. 사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보면은 코스피 시가총액 감소의 97%가 반도체 혼자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얘네가 움직이면은 저는 증시가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잘 버텨주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2,800, 2,900, 3,000을 가는 그림까지는 얘 하나만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 2,891때 삼성전자가 85,000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85,000원을 가고 만약에 네. 이건 그럴지 못 그러고 네. 그럼 나머지가 옛날 가치만 빠져도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계산상으로는. 그럼 나머지가 훨씬 더 많이 빠진다는 건가요? 나머지가 훨씬 더 많이 빠진다라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부터 8만 원 갑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렇겠죠, 거죠. 당연히. 지금 제가 보는 포인트는 26일 날 마이크론 좀 중요할 것 요거 같고요. 이제 새벽에 나오죠. 네, 새벽에 이제.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수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수출이 진짜로 괜찮은지. 10월 1일에. 10월 1일 날. 그리고 10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점점. 그게 지금 걱정하는 것만큼 10조를 깨고 내려갈 것인가. 이런 것들 확인하고 이제 또 10월 중순이면은 하이닉스 실적을 나올 거고 그렇죠. 10월 말에는 이제 가이던스 나올 거고 네. 요런 것들을 거치면서 저는 바닥을 잡고 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종목들이 잘 버텨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거죠. 많이 올라왔던 애들을. 그래서 그때는 좀 박스권이다가 이제 제대로 된 흐름들이 나오려면 이제 10월 중순을 지나면서 실적이 이 정도고 실적 가이던스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우리가 25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올해 연말 코스피는 2,900
정도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네, 연말에는. 10월 이후에 11, 12월에 좋다 이런 뜻이신 거죠? 그런 것들을 거치면은 그러니까 미국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경기 침체 시그널 아직까지 많지 않은데 네. 공포감으로 거기까지 간 거죠. 지금도 삼성전 하이닉스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나올지에 대한 것보다도 경기 침체 플러스 실적 불안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나빠질 이유는 없고 오히려 이 실적 불안, 업황 불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한꺼풀씩 아닌 걸로 검증이 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네. 금리 인하까지 붙어주면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많이 먹으려면 미리 들어가 있어야 네,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말씀해주신 포인트에 주목을 하면서 지금 반도체가 눈물 나지만 네.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걸지 전략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거는 저는 요즘 서두르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서두르지 말자. 아직 제대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 움직이진 말자. 움직이지 말자라기보다는 아마 바닥권이니까 왔다 갔다 엄청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6만 원 초반에서. 네, 6만 원 초반에서 6만 5천 갔다, 6만 원 초반 갔다, 6만 5천 갔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7만 원 갔다 또 6만 원 3천 원 갔다. 그래서 내려오면 사고 반등하면 좀 내비뒀다가 또 다시 밀리면 사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하고 인터넷, N사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뭐가 좋아요 하고 쫙 치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쫙 치고 올라왔다가도 지금은 뭐 조선기계도 뭐 쫙 치고 올라왔다가 한 2달 쉬었잖아요. 지금 제약바이오도 쫙 치고 올라왔으니까 좀 쉬는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매집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미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정리를 할 기회가 온다거나 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플러스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타기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 때문에. 수준에서는? 네, 만약에 지금 7만 원 초중반이면 애매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저는 지금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버티면 이기는 가격대에 왔으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업종 하나만 더 여쭤보면 왜냐하면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큰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네. 시가총액이.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 가장 큰 기업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네. 근데 LG 엔솔의 삼성바이오가 오른 폭을 보면 사실 매우 많이 올랐어요. 그 큰 종목이. 그러면 삼성전자도 혹시 커서 오르는 게 더 작을 수 있으나 네. 한번 추세를 잡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시세를 쭉 내면은 못 따라서 사잖아요. 네. 분할 매수가. 근데, 이런 리스크는 없을까요? 한번 보시면 네. 걔네 둘도 바닥권에선 네. 한참 쉬었습니다. 한참에 그러니까 한 요번 달 오르기 정도가, 전에 네, 한 달 정도나 이제 오릅니다. 저도 2차 전지 말씀드리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한 달 반 정도를 바닥에서 벅벅벅벅 기었고 지금 네. N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달 정도를 바닥에서 벅벅벅벅 기고 있거든요. 네. 그때를 잘 활용하신 분들이면 최근 반등을 좀 먹을 수 있지만 그때를 못 견뎠던 분들은 좀 실망감이 크겠죠. 상실감이 클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졌으면 내려오는 이동평균선들을 돌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구간이다. 그거를 조금 서두르기보다는 밀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자 또는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좀 기다려보자 라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분은 이렇게 코스피 그리고 반도체 저희가 좀 주목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님과 2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